5대 금융사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많은 관심을 모으는 키워드가 있죠. 1등 금융, 리딩 금융의 타이틀을 누가 가져갔느냐인데요. 2024년 2분기 리딩 금융의 왕좌, KB금융이 차지했습니다. 신한금융과 치열한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KB금융은 지난 1분기에는 신한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지만요. 올 2분기 순이익 1조 7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세우면서 다시 왕좌를 탈환했는데요. KB금융 실적뿐 아니라 주가도 가파르게 올랐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장서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 결과 KB금융의 주가는 연초보다 급등했는데요. KB금융의 주가, 실적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 바로 작년 11월에 취임한 양종희 회장입니다. 양종희 회장은 35년차 정통 KB맨으로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를 두루 거친 재무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그룹의 전략통으로 꼽힐 만큼 꼼꼼하고 합리적인 스타일이지만 소탈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신뢰도 두텁다고 합니다. 양종희 회장은 역대 회장 중 유일하게 은행장을 역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 당시엔 파격적인 인사다 이런 시선도 있었지만요. 홍콩 ELS 사태 등 연이은 악재 속에 수익 방어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과연 양종희 회장은 여러 난제를 딛고 앞으로도 리딩금융의 자리를 수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KB금융의 수장, 양종희 회장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1989년 KB국민은행에 입사한 후 20년간 뱅커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KB금융지주로 자리를 옮긴 양 회장은 2014년 경력의 최대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바로 LIG 손해보험 인수전입니다. 당시 KB금융은 인수합병에 있어 100전 100패를 기록하던 상황이었어요. 2006년부터 외환은행, 우리은행, ING 생명을 대상으로 거듭 M&A를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 건데요. 이 잔혹사를 끄는 1등 공신이 양종희 회장입니다. 당시 지주사 상무였던 양종희 회장은 인수 실사 총괄로 M&A 과정을 지휘했고요. 재무 전문가다운 실력을 발휘하면서 LIG 손해보험 인수전을 성공시킨 건데요. 덕분에 전무를 건너뛰고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 이후 그룹에 편입된 KB손해보험의 CEO를 맡게 됩니다. 당시 양종희 회장은 KB손보의 체질을 개선하려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요. 이후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험업에 적용해 질적 성장에 집중한 결과 KB손보는 손해보험 업계 빅4로 뛰어 올랐고요. 양종희 회장이 사면임을 하는 동안 비은행 계열사 중 순이익이 가장 높은 1등 계열사로 거듭났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이죠. 이후 부회장으로 승진한 양종희 회장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관리 등 비은행 사업을 두루 이끌면서 경영 능력을 입증, KB금융지주의 새로운 수장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양종희호 KB금융의 성패를 가를 관전 포인트 뭘까요? 첫 번째, 리딩금융의 수성입니다. 그간 KB금융과 신한금융의 리딩금융 경쟁,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의 승부였죠. 2019년 이후 3년간은 KB금융이 왕좌를 지켰지만 2022년은 신한에게 타이틀을 내줬고요. 다시 2023년 리딩금융을 가져온 KB금융은 올 1분기 홍콩 ELS 손실보상 타격으로 자리를 뺏겼다가 2분기에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핵심 키가 된 게 비은행 계열사들인데요. KB금융은 국내 금융사 중 가장 완벽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죠.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 등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토대로 올 상반기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 기여도가 49%에 달합니다. 이런 호실적에는 양종희 회장의 리더십도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요. 양종희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비은행 계열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죠. 그동안은 지주사나 은행권 인물을 계열사 대표로 내려보내던 게 관행이었지만 이런 전례를 깨고 내부 출신 전문가들로 새로운 진영을 꾸린 건데요. 이후 첫 성적표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면서 양종희 회장의 인사 개편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리딩금융의 관건은 비은행 수익성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죠.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은행의 이자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은행 포트폴리오에서 얼만큼 장사를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인데요. 양종희 회장, 은행 고객을 계열사 고객으로까지 확장해서 수익을 더 키우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룹의 고객 멤버십 KB 스타클럽 개편으로 멤버십 계열사를 확대하고 계열사의 마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고객 편의성도 높이겠다는 건데요.
신한과의 경쟁에서 비은행 사업의 우위를 지켜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리딩금융의 타이틀을 가를 또 하나의 관건, 글로벌 사업입니다. 경쟁사인 신한금융은 해외 사업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금융권의 국제통으로 꼽히는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이 은행장 시절부터 과감한 해외 진출을 일궈온 덕분인데요. 올 상반기 신한금융의 해외 사업 순이익은 4천억 원을 돌파, 전년 대비 32.4%나 성장했습니다. 반면 KB금융, 글로벌 사업에선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KB금융의 해외 사업 순이익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요. 특히 해외 최대 법인인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부진이 가장 뼈아픕니다. 8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인수한 부코핀은행은 5년간 내리 적자를 내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순손실도 530억 원에 달하는데요. 양정희 회장, 고강도 구조조정과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긴 호흡을 갖고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동남아, 선진국 신대륙을 겨냥한 전략으로 글로벌 영토를 넓히고 현지 기업들과의 제휴, 지분 투자도 넓힌다는 방침인데요. 해외 사업은 금융사의 지속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죠. 국내 시장의 성장세가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해외 사업에서의 성과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는 새로운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과연 양정희 회장이 부진했던 해외 사업에서 반전을 써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리딩금융을 좌우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주주 환원과 밸류업입니다. 양정희 회장은 취임 초부터 밸류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죠. 그동안 금융주는 만년 저평가를 받아왔지만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동참하면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겠다, 이런 각오인데요. 실제 KB금융은 주당 791억 원의 분기 배당과 연간 7,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에 KB금융의 시총은 35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죠. 최근 일본 등 글로벌 은행주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리딩뱅크인 KB금융의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물론 경쟁사인 신한금융의 행보도 만만치 않죠. 신한 진옥동 회장은 총 3조 원을 투입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모펀드의 오버행 이슈를 해소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양 회장과 진 회장 모두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리딩금융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과연 양정희 회장이 신한과의 경쟁에서 금융 대장주 자리를 굳힐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 할 텐데요. 물론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에선 이런 지적이 나오죠. 양정희 회장이 글로벌, 디지털, 주주 환원 등을 내세우지만 어떻게 사업을 키우고 뭘 더 해보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안 보인다. 전임자가 만든 시스템에 안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인데요. KB금융은 전임 윤종규 회장이 9년간 그룹을 이끌면서 KB손보, KB증권, KB라이프 생명에 이르는 막강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죠. 그만큼 전임자의 그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정희 회장이 자신만의 색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느냐가 지속성장의 열쇠가 될 텐데요. 양정희 회장이 보다 과감한 결단과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죠. 우리 사회에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찾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그룹을 만들어가겠다. 양정희 회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키워드, 상생금융인데요. KB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홍콩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 은행입니다. 판매액만 무려 8조 1,972억 원. 신한과 하나금융 등에 비해 월등히 많죠. 물론 양정희 회장이 자율 배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면서 피해자들의 손실 회복에 나서긴 했지만요. KB금융에 대한 비판의 시선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결국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 신뢰 회복이 지속성장의 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과 자산 규모뿐 아니라 상생금융에서도 진짜 1등, 리딩금융이 되는 것. 양정희 회장이 풀어야 할 진짜 숙제가 아닐까요?